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으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이륜차 세계에는 명확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신뢰성의 일본, 속도와 사치의 유럽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십시오. 그 지도는 방금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타이어로 논리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부셔버리는 모터사이클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튼튼하고 현대적인 기술로 가득 차 있으며 숨이 막힐 듯한 디자인과 오타라고 느껴질 만큼 낮은 가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저가 리그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10세대의 기계가 있습니다. 숫자 10셋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번호 10셋, 로열 엔필드 클래식 350.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니라 하나의 심장 박동인 기계로 시작합니다. 반세기 이상 동안 대륙 전체의 리듬을 새겨온 느리고 깊은 박동입니다. 로열 엔필드 클래식 350은 현대 세계가 빠르거나 진보되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의 절대적인 대척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기계는 걸작입니다. 사양표는 잊으십시오. 공랭 및 윤행 방식의 349 세제곱센티미터 단기통 엔진은 겨우 20마력을 냅니다. 무게는 190kg이 넘고 최고 속도는 운이 좋아야 시속 120km를 스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읽는 것은 와인을 알코올 도수로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클래식 350은 오직 한 가지, 즉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덤프 소리 말입니다. 엔진에서 프레임을 거쳐 가슴까지 전달되는 그 독특하고 분명한 두근거림이 당신을 매료시킵니다. 손목을 통증의 중심지로 만들고 신경을 팽팽한 케이블처럼 만들었던 고성능 스포츠 바이크를 한 달 동안 탄 후에 이채 올라탔던 기억이 납니다. 서스펜션이 달린 안락의자 같은 시트에 앉아 1단 기어를 넣는 순간 제 심박수는 떨어졌고 호흡은 깊어졌습니다. 당신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에 존재하기 위해 이것을 탑니다. 이것은 이륜차 위의 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 기계입니다. 그리고 멋진 점은 이 모든 캐릭터와 역사가 가격이 2배인 경쟁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품질로 감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금속 머드가드, 수작업으로 칠해진 탱크의 줄무늬, 장인 정신의 자부심을 말해주는 마감 처리가 돋보입니다. 많은 시장에서 $4,500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고 유지비가 저렴하며 사치 자산처럼 가치를 유지하는 살아있는 역사의 한 조각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행복이 때때로 단 하나의 배기량만을 가지며 아주 천천히 간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명상보다는 일반적인 오토바이를 울게 만들 지형을 정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 동일한 불멸의 유전자를 원한다면 어떨까요? 강철 사냥을 소개합니다. 번호 12 히어로 엑스펄스 200넷 V. 클래식 이 연결을 끊기 위한 것이라면 히어로 엑스펄스 204V는 지구의 가장 야생적인 부분과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계 최고의 초보자용 어드벤처 바이크로 꼽는 이 작은 기계는 유능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이륜차 제조업체인 히로는 내구성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이 생명체에 쏟아부었습니다. 200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의 199 세제곱센티미터 4밸브 단기통 엔진은 작지만 굴하지 않는 심장입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출력 약 19마력이 아니라 구성입니다. 긴 이동 거리에 서스펜션, 21인치 앞바퀴, 그리고 주행 준비 중량이 겨우 158km에 불과한 가벼움입니다. 이 조합은 다른 이들이 바라만 보는 곳으로 당신을 들어가게 해주는 완벽한 동반자로 만듭니다.
평생 아스팔트를 벗어나 본 적 없는 사무직 직원이 어드벤처 캠프를 위해 엑스펄스를 샀던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둘째 날, 그는 강을 건너다 차를 완전히 물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내어 에어박스를 비웠고 그가 시동을 걸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포효했습니다. 그는 남은 일주일 동안 바위와 진흙, 벼랑에 차를 내던지며 보냈습니다. 오토바이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어 다섯째 날에는 2만 유로짜리 BMD GS 라이더들이 신중하게 피하던 오르막길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데이터는 이것입니다. 인도에서 이 모험으로 가는 열쇠는 약 $1,700에 해당하는 비용이 듭니다. 수입되더라도 아주 적은 돈으로 얻는 순수한 능력입니다. 엑스펄스는 오프로드의 급진적인 민주화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는 모험이 산이 아니라 도시의 아스팔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의 모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모든 범주를 거부하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번호 11 TVS 로닌. TVS는 날카로운 트랙용 병기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혈관에 경주용 피가 흐르는 브랜드입니다. 로닌을 통해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순수한 창의성의 폭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크램블러일까요? 크루저일까요? 아니면 너 레트로일까요? 인터넷 포럼에서는 몇 달 동안 이를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니는 그저 눈부십니다. 이것은 상자 안에 가두기를 거부하는 인도에서 나온 대담하고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대표합니다. 최대 수치가 아니라 낮은 회전수에서의 토크를 위해 조정된 새로운 225 세제곱센티미터 단기통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도시에서 이 기계는 작은 트랙터처럼 끌어당기며 신호등 사이의 출발에 완벽합니다. 하지만 정말 압도적인 것은 가격 대비 사양입니다. 금색으로 아노다이징 처리된 영립식 포크, 커스텀 부품처럼 보이는 중심에서 벗어난 디지털 계기판, 저렴한 스타트 모터, 소음을 제거한 저소음 버튼 시동, 대시보드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스마트폰 연결성까지 갖췄습니다. 이 위에 앉으면 진정한 프리미엄 제품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색은 깊이 있고 세부 사항은 빛납니다. 민첩하고 다루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우며 신호등에서 사람들이 환한 외눈박이처럼 보이는 T 자형주간 주행등을 가진 이 물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내려 빤히 쳐다보게 만듭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이 약 $2,300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중고 트레일 바이크 가격으로 기술이 가득 차고 시선을 사로잡는 기계를 사는 셈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공장 보증이 포함된 순수한 커스텀 차고의 태도를 원하신다면 어떨까요? 번호 10 자와 사시비 버벌. 버벌을 만든다는 것은 전문 작업장에 수천 달러의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트라이엄프를 위해 신장 하나를 담보로 잡히는 것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인도에서 부활한 전설적인 체코 브랜드 자바는 다시 한번 규칙을 바꿨습니다. 42 보버는 한정된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공장 생산 보버이며 논쟁의 여지 없이 이 목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토바이 중 하나입니다. 334 세제곱센티미터 순행식 단기통 엔진에 29마력이라는 수치는 잊으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조절 가능한 플로팅 시트, 짧게 잘린 머드가드, 사선으로 잘린 배기구, 핸들바 끝에 백미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부티크 작업장의 유일한 창작물처럼 보입니다. 저는 할리와 인디언으로 가득 찬 라이더 모임에 이것을 타고 갔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나를 애워쌌습니다.
자신의 커스텀 바이크에 $30,000를 지불한 한 남자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오토바이를 맞춤 제작해 줬습니까? 제가 이것이 그의 배기 시스템 가격보다 저렴한 인도의 양산형 오토바이라고 말했을 때 그의 턱은 말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허리가 휘는 가격표 없이도 쿨함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약 $2,750로 당신은 일상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미인 대회 우승자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스타일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오직 출력에서만 오는 순수한 아드레날린의 분출일지도 모릅니다. 번호 9. 바자지 풀살 NS160/RS200. 궁극의 괴물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만들어낸 원천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바자지의 풀서 제품군은 인도에서 접근 가능한 스포츠 바이크의 중추입니다. 이 목록을 위해 우리는 한 세대에게 코너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어린 자매들인 NS160과 RS200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가장 빠른 척하는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화폐 단위당 가장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단단한 페리미터 프레임, 사밸브 엔진, 스포츠적이면서도 다루기 쉬운 세팅을 갖춘 이들은 완벽한 훈련장입니다. 주행 자세는 공격적이지만 고통스럽지 않고, 핸들링은 예측 가능하며 보람이 있고, 배기음은 당신이 레드라인을 찾도록 부축입니다. 분비는 도시나 보조도로에서 이들은 3배의 출력을 가진 오토바이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한다는 느낌 없이 출력을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풀페어링과 24마력을 갖춘 RS200은 수년 동안 입문용 스포츠 바이크의 여왕이었으며 스릴이 반드시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등장할 야수를 위한 완벽한 서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스타일이 더 자유분방하고 도시적인 태도와 거친 반항심이 결합된 오토바이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번호 8. 로열 엔필드 스크램 410. 모두가 세계적인 모험가인 히말라얀을 알고 있습니다. 스크램 410은 그 모델의 도시적이고 반항적인 사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어드벤처 헬멧을 벗어던지고 가죽 재킷을 입은 채 공원에서 스케이트를 타러 간 히말라얀과 같습니다. 높은 윈드실드와 긴 머드가드, 그리고 짐 거치대를 제거하여 더 가볍고 민첩하며 도시적인 매력이 넘치는 스크램블러 스타일의 기계가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410 세제곱센티미터 공랭식 LS410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서류상으로 24마력은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토크의 괴물입니다. 롱스트로크 설계 덕분에 트랙터처럼 공회전 상태와 다름없는 낮은 회전수부터 힘차게 끌어당깁니다. 21인치 앞바퀴를 19인치로 바꾸어 기하학적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거리에서 이 차는 민첩하며 놀라운 여유로 코너를 파고듭니다. 그러면서도 비포장도로로 방향을 틀거나 보도블록을 뛰어넘는 능력을 2번 고민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면 파손이 달의 분화구만큼 크고 공사가 끊이지 않는 도시에서 이 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정직하고 단순하며 튼튼한 오토바이입니다. 무적처럼 느껴집니다. 중앙분리대 파손으로 엄청난 정체가 발생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모든 자동차가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발판 위에 일어서서 보도를 뛰어넘고 공사 현장의 흙바닥을 달려 혼돈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서스펜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약 6,000달러에 판매되며 플라스틱으로 된 취약한 도시형 오토바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속의 견고함을 제공합니다.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의하는 강함이 아스팔트 위의 속도와 순수한 정밀함에 더 가깝다면 다음 정거장은 진정한 스포츠 바이크의 영역입니다. 번호 7. TEV S 아파치 RTR 204V. 이것은 거리의 포식자입니다. RR 312 트랙용 병기라면 아파치 RRTR 204V는 도시의 사냥꾼이자 한 세대를 길들인 정통 거리용 스포츠 바이크입니다. 공격적인 라인과 거친 소리를 내는 4밸브 단기통 엔진,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조율된 셰시를 갖춘 이 오토바이는 레이서처럼 느끼기 위해 1리터의 배기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RT, R 레이싱 트로틀, 리스폰스. 기술은 빈 슬로건이 아닙니다. 시장에 따라 카뷰레터나 인젝션 방식 모두에서 즉각적인 가속 응답성으로 느껴집니다. 주행 모드, 도시 및 스포츠, 채널별, ABS 브레이크, 그리고 매기어 변속을 즐기도록 유혹하는 예민한 성격을 제공합니다. 교통 체증 속에서는 면도날 같은 민첩함으로 빠져나갑니다. 굽이진 도로에서는 더 크고 무거운 오토바이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결단력으로 아스팔트에 밀착합니다. 이것은 관성을 유지하는 기술, 토크를 사용하는 법, 조작 계통을 부드럽게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오토바이입니다. 가장 강력하지는 않지만 해당 세그먼트에서 아마도 가장 보람찬 모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개 $2,000 안팎의 가격으로 당신은 검증된 신뢰성과 미미한 유지비와 함께 순수한 스포츠 감성을 주입받게 됩니다. 번호 6. 바자즈 풀사르 NS400Z. 이제 이야기가 진지해집니다. 저렴한 오토바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잊으십시오. 바자지 펄서 NS 400Z는 진화가 아니라 전쟁 선포입니다. 수년 동안 열성 팬들은 바자지에 이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고, 그들이 마침내 응답했을 때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검증된 견고한 페리미터 셰시를 가져와 그 내부에 자신들의 무기고 중 가장 크고 사나운 엔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가치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대중을 위한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그 심장에는 전설적인 KTM 390 플랫폼과 도미나르에서 파생된 373 세제곱센티미터 순행식 단기통 엔진이 요동치며 40마력의 힘과 35Nm의 토크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이전 모델들과 달리 이 야수는 지능적입니다. 선택 가능한 트랙션 컨트롤, 다중 ABS 모드,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선명한 컬러 LCD 화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공격적이고 날카로우며 완전히 도전적입니다. 150 세제곱센티미터급 오토바이들을 겁주는 맹렬함으로 가속하며 그들을 꼬리를 내린 채 저속 차선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세련된 투어링 기계가 아닙니다. 야생마입니다. 초록불이 켜질 때마다 앞바퀴를 들고 싶어하고 회전 제한 부근까지 몰아붙이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푼돈으로 즐길 수 있는 순수한 아드레날린입니다. 인도에서 이 차는 약 $2,300라는 출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이 숫자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2,000에 40마력 트랙션 컨트롤 역립식 포크입니다. 이것은 모터사이클 역사상 진정으로 들어본 적 없는 일입니다. 풀사는 아스팔트 정글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거리의 야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적 공격성에 유럽의 승인 도장이 찍힌 혈통을 원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시선은 업계에서 가장 영리한 협업 결과물로 향해야 합니다.
번호 5 TVS 아파치 RR310. 이것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 오토바이입니다. 인도가 단순히 스포츠 바이크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유럽 바이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 기계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가죽 아래는 유럽 오토바이입니다. 타입 VS는 독일의 거물비 MW를 위해 BMW G310R을 생산하고 있으며 아파치 RR310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한 그들만의 풀 페어링 버전입니다. 310이 세제곱센티미터 순행식 역방향 단기통 엔진을 탑재하여 34마력을 냅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적인 것은 사양입니다. 전자식 스로틀인 라이드 바이 와이어, 4가지 주행 모드, 그리고 고급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수직형 TFT 계기판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트랙데이에서 BMW 버전과 TVS 버전을 차례대로 시승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TVS가 더 좋은 장비를 갖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쉐린 로드 5번 타이어는 접착제처럼 노면에 달라붙고 공기역학적 설계는 기능적이며 예상치 못한 우아함으로 바람을 가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도 서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능한 병기입니다. 날카롭고 정밀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약 $3,500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당신은 두차티로 오해받을 법한 페어링에 감싸인 독일 공학 기술을 인도 가격으로 얻는 셈입니다. 과도한 양보나 터무니없는 비용 없이 스포츠 바이크의 세계로 들어가는 완벽한 디딤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길이 서킷이 아니라 미국적인 태도가 가미된 탁 트인 도로를 향해 있다면 어떨까요? 번호네 히어로 매버릭 440. 작은 출퇴근용 오토바이로 유명한 세계 최대 제조업체 히로는 할리데이비슨과의 직접적인 협업이라는 신의 한 수를 통해 대형 오토바이 영토에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버릭 440은 할리데이비슨 X440과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히로만의 독특한 터치가 가미되었습니다. 440 세제곱센티미터 공랭 및 윤행식 단기통 엔진을 사용하여 27마력과 핵심 수치인 36Nm의 토크를 냅니다. 모든 힘은 낮은 회전수의 추진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육질의 탱크를 가진 더 레트로 로드스터 디자인은 실체감을 전달합니다. 이 엔진은 부드러움의 보석입니다. 로열 엔필드 특유의 덤프 소리와 달리 마버릭은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2000 회전수부터 깔끔하게 끌어당기며 미국식 로드스터처럼 견고하고 듬직하게 느껴지지만 흔히 동반되는 공포스러운 무게감은 없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숙련된 라이더를 즐겁게 할 만큼 충분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4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그 가격에 이 정도의 금속, 존재감, 그리고 공학 기술이 담겨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것은 히어로가 디자인과 주행 질감의 메이저 리그에서 뛸 수 있음을 증명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안정감으로 고속도로에 수킬로미터를 집어삼키는 것이라면 인도에서 그 기술을 지배해온 이름이 있습니다. 번호세 바자지 도미날 사바엑. 바자는 이것을 파워 크루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로열 엔필드를 사냥하려는 분명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힘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바자지 라인업의 절대적인 플래그십입니다. NS400Z와 동일하게 39마력으로 조율된 견고한 373 세제곱센티미터 순행식 단기통 엔진을 사용합니다. 약 181kg으로 무겁지만 그 무게는 측풍 속에서도 바위 같은 안정감으로 치환됩니다.
스탬핑 강철 소재의 리어암과 역립식 포크는 굵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윈드실드와 핸드가드 같은 투어링 액세서리가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저는 도미나를 타고 해안을 따라 거의 1000km에 달하는 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보통 단기통 오토바이에서는 진동 때문에 1시간만 지나도 손이 감각을 잃습니다. 하지만 도미날에서는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시속 130km를 유지합니다. 화살처럼 직선을 유지하며 달립니다. 대형 BMW GS를 위한 가방 세트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전용 투어링 기계입니다. 약 $2,80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레트로한 매력보다 속도와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알뜰한 여행자들에게는 고속도로의 제왕입니다. 매력에 대해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상징적이고 대담하게 혁신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번호 2, 로열 엔필드 히말라얀 450.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 오토바이입니다. 기존의 히말라야는 전기가는 모델이었지만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450은 정당한 글로벌 경쟁자입니다. 자기 클래스에서 가장 빠른 어드벤처 바이크들과 나란히 달릴 수 있는 셰르파입니다. 로열 엔필드 최초의 순행식 엔진인 셔파 450이 엔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동력 장치를 선보입니다. 40마력을 내며 전자식 스로틀인 라이드 바이 와이어 원형 TFT 계기판에 직접 통합된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 그리고 단순히 눈부시게 훌륭한 쇼와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해발 5,000m가 넘는 실제 히말라야에서 이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오토바이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는 완벽하게 조절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수박 크기의 바위들을 흡수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진정한 기계입니다. 튼튼하고 유능하게 느껴지며 마침내 고속도로에서 시속 140km로 주행해도 엔진이 터질 것 같은 느낌 없이 충분한 출력을 냅니다. 미국에서 $5,799입니다.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의 어드벤처 바이크로서는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것은 로열 엔필드가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고 접근 가능한 모험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번호 1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지만 단 한 대의 승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도는 똑같이 설득력 있는 두 가지 미래를 우리에게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번호 1, 로열 엔필드 샷건 650대 울트라비올렛 F717 마크 I.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왕관 대신 탁월함을 향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길을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번호 1인지는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옵션 A, 금속으로 만든 영혼 로열 엔필드 샷건 650. 이것은 아마도 로열 엔필드가 만든 가장 멋진 오토바이일 것이며 $10,000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멋진 오토바이 중 하나입니다. 검증된 방탄 플랫폼인 2기통 650을 기반으로 제작된 샷건은 로스앤젤레스의 부티크 작업장에서 막 굴러나온 것 같은 공장 생산 보버입니다. 인도 제조업체에 기대하는 틀을 깨버립니다. 648 세제곱센티미터 병렬 2기통 엔진은 270도 점화 강력을 통해 V형 2기통처럼 포효하면서도 스포츠 바이크처럼 숨을 쉽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점은 모듈식 서브 프레임입니다. 1인용 보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인용 크루저를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안장이 달린 투어링 모델입니까? 볼트 4개만 풀면 샷건은 변신합니다. 한 대의 오토바이에 3대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순수한 스타일과 태도, 그리고 가격이 2배인 트라이엄프나 할리와 경쟁하는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과 지능적인 개인 맞춤화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쿨함의 세계적인 언어를 지배하는 인도입니다. 옵션 B, 소리 없는 번개, 울트라비올렛 F77 마츠 I. 세계가 지루한 전기 스쿠터를 만들 때 벵갈로르의 한 회사는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울트라비올렛 F77은 단순히 인도에서 좋은 전기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수식어 필요 없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흥미로운 전기 오토바이 중 하나입니다. 10.3kW시 배터리와 바퀴에 전달되는 100Nm의 즉각적인 토크를 통해 가속은 조용한 순간 이동과 같습니다. 클러치도 없고 기어도 없습니다. 당기면 사라집니다. 시내에서 거의 320km의 실제 주행거리를 가지며 조절 가능한 회생제동과 모토 3급처럼 다루기 쉬운 셰시를 갖췄습니다. 리터급 바이크를 타는 휘발유 순수주의자 친구에게 시승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돌아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롤러코스터처럼 밀어붙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인도에서 매기가 약 3,6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km의 주행거리와 시속 200km의 성능을 가진 전기 오토바이가 4,000달러 미만입니다. 이것은 미래이며 단순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으며 그것은 인도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번호 1입니까? 결국 무엇이 승리한다고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로열 엔필드 샷건 650의 굴하지 않는 영혼과 영원한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얼트라바이올렛의 F77의 기술적 충격과 미래의 조용한 지배입니까? 둘 다 같은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입니다. 인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이 보았듯이 답은 이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누구보다 더 잘, 그리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영혼과 차분한 지능 사이에 이 선택과 함께 성숙함과 지혜를 가지고 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고 있는 18대의 모터사이클을 통한 이 여정을 마칩니다. 이들은 길에서 물러나기 위한 기계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스타일 있게 길을 되찾기 위한 탈것입니다.